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날로그 입력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포텐셔메타를 활용해서 0에서 5V까지 아날로그 입력을 아두이노 아날로그 입력 핀에 인가하고 아두이노 ATmega328에 내장된 10비트 ADC를 통해 변환된 AD 컨버전 밸류를 시리얼 모니터로 출력하는 실습입니다. 먼저 포텐셔메타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텐셔메타를 다른 말로 가변저항이라고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앞글자만 따서 V, 얼로 이렇게 표시를 하죠. 한자로 풀어보면 가능할 가짜의 변할 변자입니다. 자, 글자 풀이 그대로 저항의 변화가 가능한 소자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고정저항과 달리 가변저항은 저항값을 여러분들이 조절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좌측에 보시면 고정저항이죠. 이것을 우리가 고정저항이라고 하는데 고정저항 심볼은 이와 같습니다. 전류의 흐름을 제한해주는 역할을 하는 고정저항이 되겠습니다. 출시 단계부터 저항값이 고정이 돼서 출시가 된 저항이죠. 자, 반면에 가변저항은 고정저항과 달리 저항값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원리는 가변저항의 내부에 숨어 있습니다. 가변저항의 구조와 내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둥글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있어요. 저항 물질이 resistive material이라고 하는 저항 물질이 둥글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잡이를 돌려주면 가운데 다리와 연결이 되어 있는 다이얼 와이퍼가 선을 하게 되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이 저항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저항값은 길이에 비례를 하죠. 1번과 3번 사이의 저항값은 다이얼 와이퍼의 위치에 상관없이 항상 일정하다라는 얘기죠. 1번과 3번의 저항값은 고정 저항의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보셔도 좋습니다. 가변 저항의 심볼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래서 1번과 3번은 마치 고정 저항의 심볼과 같지요. all, 1, 3는 어떻게 보면 고정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2번에 다이얼 와이퍼의 회전에 따라서 지금 다이얼 와이퍼가 왼쪽으로 이동을 하거나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죠. 자, 심볼로 보시면 어떻게 이동을 하나요? 자, 요 다이얼 와이퍼가 왼쪽으로 이동을 하거나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거에 따라서 저항값이 all 1, 2의 저항값과 all 2, 3의 저항값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추가 설명을 드리면 너무나도 중요한 공식이 있는데요. 저항 물질이 요 1번과 3번의 요 저항값은 길이에 비례한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요 물질의 저항값을 구하는 공식이 있죠. 자, 어떤 물질의 저항은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 저항 이렇게 씁니다. 로라고 하죠. 로에 비례를 하고 그리고 단면적에는 반비례를 하며 길이에는 비례를 합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저항값을 구하는 공식이에요. 요 로라고 하는 것은 고유 저항,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 저항입니다. 고유 저항에 비례를 하고 물질의 길이에 비례를 하고 면적에 반비례를 한다. 여러분들이 요 저항을 구하는 공식은 그대로 PCB 알투억 할 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요. 배선을 라우팅 작업을 해요. PCB 알투억을 할 때 그래서 어떤 A 부품의 A 단자와 B 부품의 B 단자를 연결을 하지 않습니까? 연결을 할 때 길이를 최소화해서 연결을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지 저항 값이 작아지지요. 물론 여러분들이 뭐 저주파에서 동작하는 회로면 그다지 길이에 무던하지만 고주파로 동작을 하는 시스템을 PCB 알투억 설계를 할 때는 이 저항을 상당히 많이 고려를 해 주셔야 돼요. 내부 구조에 대해서, 가변저항의 내부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지요? 자, 그러면 저항값 변화만 한번 살펴볼까요? 요 와이퍼의 위치가 1번 쪽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나요? all 1, 2 값은 작아지고 2, 3 값은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 반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요? 이 설명을 안 해도. 자, 만약에 이 와이퍼의 위치가 점선으로 표시한 것처럼 정중앙에 와이퍼의 위치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all 1, 2의 저항값과 all 2, 3의 저항값은 일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과도하게 이 와이퍼의 위치가 회전을 해서 이 위치에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시죠. all 1, 2는
0이 될 것입니다. all 2, 3는 결국에 뭐와 같아요? all 1, 3와 같겠지요. 와이퍼의 위치가 지금 자 오른쪽으로 끝까지 돌아갔다 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번에는 all 2, 3가 0이 될 것이고 all 1, 2는 그대로 all 1, 3와 동일하겠지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가변자형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이해를 할 수 있겠지요. 왼쪽에 여러 종류의 가변 저항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가변 저항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십자 드라이버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저항값을 조절을 해 줄 수 있는 형태의 가변장이 되겠습니다. 가변장의 그 용량값을 나타내는 시리얼 번호가 여기 놓여져 있는데요. 104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104라고 표시되어 있는 가변장의 용량값을 판독하는 방법을 함께 알아볼까요? 104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자 앞에 있는 1은 첫 번째 유효 숫자예요. 유효 숫자 1. 그렇죠? 자, 두 번째 숫자 또한 유효 숫자예요. 유효 숫자 2. 그리고 세 번째 있는 숫자는 멀티플라이어 승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104는 자, 첫 번째 유효 숫자 그대로 써주고 두 번째 유효 숫자도 그대로 써주고 세 번째 유효 숫자는 승수로 곱해주면 됩니다. 10의 4승 단위는 5옴 이렇게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것은 다시 이렇게 써줄 수 있어요. 10 곱하기 지수법칙에 의해서 10의 4승은 10의 1승 곱하기 10의 3승이죠. 단위는 5옴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10 곱하기 10은 100이죠. 10의 3승은 뭘로 고칠 수 있어요? 키로로 고칠 수 있죠. 최종적으로 요 저항값 100kΩ이죠. 반면에 우리가 많이 쓰이는 요 가변장, 손잡이를 잡고 회전할 수 있는 이 가변장이죠. 자, 그래서 여기 제가 볼륨이라고 이렇게 라디오 볼륨이나 어떻게 보면 라디오 볼륨이죠. 이런 거 많이 보신 적이 있죠. 이 안에 바로 이 가변장이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가변장은 저항값을 가변해 줌에 따라서 그 어떤 증폭기의 바이어스 전압을 조절해 주는 데도 사용을 하고요. 이와 같이 음량을 조절해 주는 용도, 조명의 조도를 조절해 주는 용도로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 소자가 바로 가변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변장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 가변장은 용량값이 여기에 10kΩ이다 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이 가변장의 용량값은 10kΩ이 되겠습니다. 자, 이 리드 단자가 1번, 자, 2번, 3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가변장은 극성이 없기 때문에 1번과 3번은 서로 바꿔서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이게 3번으로 쓰고 이것을 1번으로 써도 여러분들이 회로를 만들 때는 상관이 없죠. 다만 요 2번은 꼭 지켜주셔야 되겠죠. 2번은 꼭 지켜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요 가변장이 예를 들어서 정리합니다. 10kΩ이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 1번과 3번 사이에 저항값은 얼마라고 그랬죠? 이 가변장은 10kΩ짜리 가변 저항인 것이죠. 10kΩ 가변 저항인데, 자, 여러분들이 정중앙에 있을 때는, 자, 다이얼 와이퍼를 여러분들이 돌려서 정중앙에 놨을 때는 all 1, 2와 all 2, 3로 분배되는 저항값은 5kΩ씩 이렇게 동일하다라는 그리고 연두색으로 표시한 것처럼 다이얼 와이퍼를 왼쪽으로 했을 때는 자 all 1, 2가 0옴이고 all 2, 3는 얼마라는 얘기예요? 10kΩ이라는 얘기예요. 10kΩ 이렇게 자 그리고 파란색으로 표시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다이얼 와이퍼를 오른쪽으로 돌렸을 때 2번과 3번 사이의 저항값은 0이고 1번과 2번 사이의 저항값은 얼마다? 10kΩ이다. 이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포텐시오메타의 구조와 원리에 대해서 습득을 하셨습니다. 자, 가변저항의 구조와 원리를 이해를 하셨지요? 자, 그러면 가변저항을 아두이노와 함께 사용할 때 양쪽 다리, 즉 1번과 3번 다리를 그라운드와 5V VCC에 연결을 해서 일반적으로 회로를 구성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다이얼 와이퍼가 회전함에 따라서 2번 리드 단자의 전압이 0에서 5V까지 변하게 될 것입니다. 자, 1번 단자와 3번 단자를 VCC, 그렇죠? 그리고 이 VCC는 5V를 사용할 거예요.
그라운드 0볼트에 이렇게 1번과 3번을 연결을 하고요. 물론 1번과 3번은 서로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몇 번이죠? Vout이라고 되어 있는 데가 2번인 거죠. 자, 다이얼 와이퍼에 해당되는 리드 단자 2번이 되겠지요. 이와 같이 회로를 구성을 하면 여러분들이 2번 단자를 통해서 출력되는 전압은 여러분들이 0에서 5V까지 여러분들이 레인지를 가지고 변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것을 아날로그 입력 단자의 아두이노에 입력을 하게 되지요. 그라운드를 기준으로 해서 VCC까지의 전압은 총 VCC 5V가 되겠죠. 그리고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서 all 1, 2와 all 2, 3 전압이 분배가 되겠죠. 공식을 하나씩 써 볼게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전압 분배 법칙에 의해서 자, 총 가해준 전압 VCC는 저항 양단에 걸리는 전압 V12 더하기 V2, 3가 되겠지요. 이 회로의 5V와 그라운드 사이에는 위에서 아래로 전류가 흐르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전류는 어떻게 구하나요, 여러분? 자, 전류 I를 한번 구해 볼까요? 전류 I는 자, 저항분의 전압이죠. 자, 그래서 저항이 얼마입니까? 그렇죠. 합성 저항이죠. all 1, 2와 자, 이 와이퍼의 위치에 따라서 all 1, 2와 all 2, 3는 가변이 된다고 했었죠. 1, 2 더하기 all 2, 3 분의 VCC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VCC는 얼마라고 했죠, 여러분? 5V라고 했었죠. 5V 나누기 자, all 1, 2 더하기 all 2, 3인데요. 자, 근데 여기서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변 저항 값이 1kΩ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1kΩ 분의 5V가 되는 거죠. 5V를 자 1kΩ는 1 곱하기 10의 3승 ohm이죠. 자, 이것을 계산을 하면 5 자 밀리 암페어가 됩니다. 어떤 가정을 했죠? 여기서는 VL 값이 얼마일 때 1kΩ이다 라고 가정을 한 거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전류값을 구했어요. 각각의 저항에 분배되는 전압을 구해 볼까요? 자, 첫 번째 all 1, 2에 분배되는 전압 V12는 이 회로 직렬이니까 저항이 직렬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all 1, 2라고 하는 저항이 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all 2, 3라고 하는 저항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VCC 전압이 이렇게 인가가 되어 있는 회로입니다. 이 회로는 똑같아요. 자, 그래서 이게 VCC이고요. 이게 all 1, 2, all 2, 3 저항을 이렇게 직렬로 연결을 해 놓은 것 뿐입니다. 이렇게 되면 시계 방향으로 전류는 흐르죠. 마이너스 플러스 요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전류가 흘러요. 이렇게 흐르는 거죠, 전류가. 자, 그래서 우리는 요 I 값을 구한 거예요. 근데 I 값을 구했는데 자, 요 VCC는 우리가 지금 5V를 사용한 거고, 그렇죠? 자, 합성 저항 all T는 all 1, 2 플러스 all 2, 3인데 이 값을 우리가 뭘로 가정을 한 거예요? 자, all 1, 2 플러스, 그렇죠? 플러스죠? kΩ으로 우리가 가정을 하고 푸른 결과값이 바로 5mA의 전류가 흐른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I는 5mA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시 V1, 2는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 I에 all 1, 2를 곱해주면 되는 거죠. all 1, 2를 곱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V2, 3는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같고요. 직렬에서는. 그리고 분배된 다이얼 와이퍼의 위치에 따라서 분배된 all 2, 3 값이 되겠지요. 자,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자, 결과적으로 V2, 3에 걸린 전압이 Vout 전압과 동일하죠, 여러분? V2, 3 값이 결과적으로 뭐다? Vout 값이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Vout 값은 V2, 3죠. 그래서 우리가 V2, 3를 알면 출력 전압을 가변 저항의 출력 전압을 알 수 있고 이 출력 전압이 결과적으로 아두이노 우노의 아날로그 입력 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것을 우리가 ADC 10비트 AD 컨버전을 통해서 나온 결과값을 우리가 시리얼 모니터로 확인을 해 보겠다는 것이 이번 실습의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공식을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 보았으니 다이얼 위치에 따라서 전압값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리고 먼저 말씀드렸던 그 Vout은 0V에서 5V까지 가변이 된다고 했었죠. 그것을 증명을 간단하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 다이얼의 위치가 정중앙에 센터에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 볼까요? 그래서 자, 그럴 경우에 지금 센터에 있을 때를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all 1, 2 값과 all 2, 3 값은 동일하죠. 정확하게 같게 분배가 되겠죠. 센터에 있을 때. 그런데 이 가변장 Vall 값이 우리가 1kΩ이라고 했으니까 정중앙에 있으니까 1kΩ을 2로 나눈 값이 분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자 1kΩ이니까 1000옴이죠. 1000옴을 2로 나누면 500옴씩 동일하게 분배가 될 것입니다. 자, V1, 2 값과 V2, 3 값도 동일하겠네요. 그렇죠? 여기 전류 I의 all 1, 2 값을 곱한 거나 전류의 all 2, 3 값을 곱한 것은 동일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전류는 얼마라고 했었죠? 위에서 구했죠? 5mA 곱하기 500옴을 저항값 500옴을 해주면 되죠. 자, 이걸 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밀리는 10의 마이너스 3승이에요. 여러분들 그걸 넣고 계산을 하면 2.5V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정중앙에 있을 때는 2.5V를 계산을 할 수가 있지요. 자, 그래서 2.5V가 출력 전압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 V2, 3가 결국에 뭐라고 그랬죠? Vout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 다음으로 다이얼 와이퍼가 극단적으로 가장 위로 올라갔을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ll 1, 2는 어떻게 되죠? all 1, 2 값은 이 다이얼이 위로 끝까지 올라갔으니까 all 1, 2 값은 0이 되겠죠, 여러분. 그리고 all 2, 3는 어떻게 되나요? all 2, 3는 자, all 1, 3와 동일하죠? 그러니까 1k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서 자, V1, 2를 계산을 해볼까요? V1, 2는 I 곱하기 all 1, 2죠. 자, 그런데 all 1, 2가 0이기 때문에 이것은 0V가 되겠죠. Vout에 해당이 되는 V2, 3를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여러분. 자, 그러면 전류 곱하기 all 2, 3가 되는 거죠. 자, I 값은 얼마죠, 여러분? 5mA 곱하기 all 2, 3는 1kΩ이죠. 5 곱하기 밀리는 10의 마이너스 3승이죠. 그렇죠? 암페어 곱하기 1 곱하기 킬로는 10의 3승 옴이죠. 10의 마이너스 3승은 1000분의 1이니까 그래서 1000분의 1과 1000을 곱하면 1이 되는 거죠. 남는 것은 뭐죠? 5만 남죠. 5와 1이 5V가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다이얼의 위치가 가장 아래로 내려왔을 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죠. 이 상태를 계산을 해볼까요? 이 경우에는 all 1, 2 값이 어떻게 되나요? all 1, 2 값이 이 다이얼의 위치가 최하위로 내려오면 all 1, 2 값이 최대가 되는 거죠. 자, 이 값은 결국에 all 1, 3 그렇죠? 이 가변장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값이 되는 거죠. 이 값이 얼마라고 했어요? 1kΩ이 되는 거죠. all 2, 3는 0옴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계산을 한번 또 해볼까요? 자, 그러면 V1, 2는 I 전류에 비례를 하고 저항에 비례를 하죠. 자, 그래서 전류는 5mA 곱하기 all 1, 2는 1kΩ이니까 위에서 계산한 것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5V가 되는 거죠. 2, 3, 즉 우리 Vout에 해당되는 V2, 3는 전류 곱하기 all 2, 3인데 all 2, 3가 지금 0옴이기 때문에 0V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 같은 유사한 계산을 제가 반복적으로 한 이유가 있어요. 아두이노에서 가변장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1번 쪽은 VCC, 3번 쪽은 그라운드로 연결을 해서 다이얼 와이퍼의 출력 전압을 아두이노의 아날로그 입력 단자에 넣어줄 건데요. 입력 전압 범위가, 가변 범위가 얼마인지를 계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우리는 Vout이 V2, 3라고 했죠?
V2, 3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Vout의 범위를 정리를 한번 해 볼까요? 전압 범위, 정확하게 얘기하면 입력 전압 범위죠. 다이얼 위치를 최하위로 돌렸을 때는 0V죠. 더 중간에 있을 때는 얼마죠? 2.5V죠. 2, 3가 얼마죠? 2.5V죠. 다이얼 위치를 최로 위로 올렸을 때는 V2, 3 값이 얼마죠? 5V죠, 여러분. 그래서 5V까지. 자, 이겁니다. 자, 그래서 Vout의 범위는 0V에서 5V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포텐시오메타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이제 아날로그 입력 실습을 우리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로 설계부터 한번 해 볼까요? 자, 우리가 회로 설계를 위해서 필요한 부품을 찾아와야 되겠죠? 피크 디바이스 P를 눌러서 자, 마이크로 컨트롤러부터 찾아오도록 합니다. 아두이노 자, 해서 아두이노 우노 보드를 찾아오고요. 더블 클릭. 그리고 포텐시오메타 POT-로 검색을 해서 HG 요것을 가져옵니다. 자,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이렇게만 하면 우리가 필요한 부품은 다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확인 눌러 주시고요. 자, 아두이노를 선택을 해서 아두이노를 위치를 시켜 주시고요. 자, 아날로그 입력 단자가 우노에 A0부터 A5까지 6개가 있죠. 이 중에서 아날로그 입력 단자인 A0를 활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포텐시오메타를 가져오고요. 자, 포텐시오메타를 A0에 와이퍼를 연결을 해서 가변되는 이론 배경 설명에서 설명드렸듯이 0에서 5V의 가변 저항을 요 화살표로 조절을 할 수 있어요. 요 와이퍼의 움직임은 여러분들이 위아래로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좀 더 빠르게 하려면 이 몸체 위에서 이렇게 클릭을 해 주셔도 바로바로 이동을 하지요. 그리고 세밀하게 디테일하게는 이곳으로 여러분들이 조절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과 3번이 이렇게 있는데 1번과 3번에 VCC와 그라운드를 연결을 해 준다고 했었죠. 그래서 터미널스 모드에서 파워 해서 1번에는 파워를 와이어링 해 주시고 자, 파워를 더블 클릭해서 스트링을 VCC로 해 줍니다. 자, 그리고 그라운드를 선택을 해서 3번에 연결을 해 주시면 되겠죠. 이게 회로가 끝이에요. 아날로그 입력 실습은. 자, 그래서 0V에서 얼마까지? 5V까지 가변을 시켜서 우리가 A0로 입력을 해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아날로그 입력 전압을 우리가 A0로 입력을 받은 후에 그렇죠? 자, 스피트 ADC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컨버전한 이후에 이 값을 우리가 시리얼 모니터로 확인해 보는 실습을 하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프로테우스에서는 과연 어떻게 실험을 해 볼 수 있을까요? 프로테우스에서 가상의 통신 터미널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의 통신 터미널을 이용을 하고 직렬 통신에 출력 함수를 이용을 해서 AD 컨버전 밸류를 출력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프로테우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버추얼 터미널을 이용을 해서 직렬 통신, 즉 시리얼 통신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도 같은 방법으로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자, 가상 계측기 모드로 들어오시면 버추얼 터미널이라고 하는 시리얼 통신 실습을 할 수 있는 통신 터미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 터미널을 위치를 시키시고요. AllXD, TXD 이렇게 있죠? 자, 그래서 좀 확대를 해볼게요. 자, 그래서 아두이노 우노의 AllXD, TXD 핀이 0번과 1번에 있지요. 그래서 제가 일전에 한번 유튜브 강좌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디지털 입출력 핀으로 0번부터 13번까지 사용을 할 수가 있다고 했었죠. 자, 그렇지만 우리 마이크로 컨트롤러들은 지금 포트 이외에 IO 포트 이외에 다른 그 제어 기능으로 이 핀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기능 포트죠. 자, 그래서 포트 뒤에 0번과 포트 뒤에 1번에 해당이 되는 디지털 입출력 핀인 0번 핀과 1번 핀은 보시면 AllXD와 TXD 핀으로 시리얼 통신용으로도 사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번 실습에서는 0번과 1번을 시리얼 통신용으로 우리가 이 핀을 활용을 하기 때문에
디지털 입출력 핀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두이노와 통신을 하기 위해서 통신 터미널 간에 핀을 서로 크로스로 연결을 해서 회로를 구성을 해 주셔야 돼요. 아두이노에서 신호를 출력을 해 줄 때는 TXD 핀을 통해서 출력을 해 주죠. 트랜스미션 데이터란 뜻이에요. TXD는. 그리고 RXD는 Receive 데이터란 뜻이에요. 1번 핀은 무슨 핀이다? 송신 핀이에요. 그 다음에 RXD는 수신 핀이에요. 아두이노에서 데이터를 송신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통신 터미널에서는 받아야 되죠. TXD 핀은 RXD 핀과 연결이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RXD 통신 터미널에서 데이터를 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TXD 핀을 통해서 주겠죠? 그럼 어디에 연결되어야 돼요? 아두이노에서는 받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크로스로 연결을 해서 회로를 구성한다라는 얘기는 그 얘기죠. 자, 그래서 송신, 아두이노에서 송신 핀은 통신 터미널의 RXD 수신 핀으로 받고요. 그리고 통신 터미널의 송신 핀은 아두이노에서 수신 핀으로 받습니다. 이렇게 크로스로 연결을 해주면 통신이 원활하게 되겠지요. 터미널스 모드에서 디폴트를 이용을 해서 와이어링을 완성을 해 보도록 할게요. 1번 핀과 0번 핀, 그렇죠? 그래서 와이어링 하시고요. 자, 이렇게 와이어링을 해주시고, 와이어링을 TXD와 RXD를 와이어링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 선이 이렇게 조금 꼬인 것은 우리가 뭐라고 했죠, 여러분? 자, 그리드 간격을 여러분들이 잘 조절을 하면 된다고 했었죠? 자, 그래서 맞춰줄게요. 라벨, 넷네임도 여러분, TXD죠? TXD, 그렇죠? 네, 센터 체크하고, 그리고 이것은 라벨 이름이 all receive data, all xd죠? 자, 이렇게 해주시고, 자, 그러면 어떻게 받아야 된다고 했었죠, 여러분? 요 txd와 all xd가 연결이 되어야 된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여기 라벨링은 어떻게 되나요? 요 값은, 자, 여기는 all xd지만 all xd로 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all xd로 하면 어떻게 돼요? 자, 수신과 여기 보시면 0번 핀인 수신과 수신이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통신되지 않습니다. 여기는 어떤 값이에요? TXD를 선택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는 어떤 값? RXD죠? RXD 이렇게 해서 크로스로 연결이 되었지요. 자, 결과적으로 TXD 핀이 아두이노의 TXD 핀이 통신 터미널의 RXD와 연결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자, 그리고 RXD, 아두이노의 RXD 수신 데이터 단자가 수신이 송신에 연결이 됐다. 통신 터미널에 그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로 설계까지 이제 마무리를 했네요. 코딩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 코드 창을 열기 위해서 아두이노에서 오른쪽 마우스 에디트 소스 코드, 패밀리는 아두이노, 컨트롤러 아두이노 우노, 그렇죠? 컴파일러는 아두이노 AVR 쓰기로 했고, 쉴드를 프로테우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모터 드라이버라든지 갖가지 쉴드를 사용을 할 거면 페리퍼럴스를 생성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는 자, 주변 장치들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체크를 해제하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기본 디폴트로 코딩할 수 있는 창이, 에디트 창이 뜹니다. 오늘 실습은 아날로그 입력 실습이죠. 가변 저항의 아날로그 입력 전압. 이 전압은 0에서 몇 볼트? 5볼트죠? 5볼트의 입력 전압 범위를 AD 컨버전을 한다라는 얘기죠. AD 컨버전 하여 시리얼 모니터에 출력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해보는 실습을 하겠다라는 얘기지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아날로그 입력 전압은 자, 0에서 몇 볼트? 5볼트를 어떻게? 자, AD 컨버전 해서 AT메가 328에 AD 컨버전 몇 비트 레졸루션? 10비트, 그렇죠? 10비트 ADC를 컨버전이 되어서 0에서 1023의 값으로 변환이 되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프로테우스에서 제공하는 가상의 통신 터미널을 이용을 할 거고요. 자, 직렬 통신의 출력 함수를 이용을 해서 AD 컨버전 밸류를 출력을 하고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통신 터미널과 아두이노와의 원활한 직렬 통신을 위해서 우리가 serial.begin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설정한 통신 규칙, 즉 통신 프로토콜을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 줘야 되는데요. 그것을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통신 터미널을 더블 클릭해서 확인을 해볼게요. 이 시리얼 통신에 대해서는 제가 아날로그 입출력 유튜브 강좌를 마무리를 한 이후에 바로 통신에 관련된 시리얼 통신에 관련된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시리얼 통신을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보드레이트가 9600이죠. 9600. 자, 단위는 BPS가 되겠습니다. 보레이트와 BPS는 같은 말이고요. 비트 퍼 세컨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1초에 9600개의 비트를 전송할 수 있는 속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데이터 비트는 몇 비트? 8비트예요. 1바이트 전송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패러티는 지금 사용하지 않습니다. 패러티에 대해서도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이븐 패러티와 어드 패러티가 있어요. 즉, 짝수 패러티와 홀수 패러티가 있죠. 이것은 이제 오류를 검출할 수 있는 기법인데요. 이것은 제가 시리얼 통신 강의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신 스탑 비트는 1비트 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설정하시면 원활하게 통신이 됩니다. 그래서 프로토콜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어떤 통신 규약을 프로토콜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프로토콜을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설정하지 않으면 통신이 원활하게 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을 이제 한번 짜 볼까요? 상수형 변수를 선언을 하나 할게요. const unsigned integer 8바이트의 형태로 변수를 선언을 할 거예요. AD 핀이라고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D 핀 아날로그 전압을 입력할 수 있는 핀은 자 우리가 A0죠. A0로 설계를 했죠. 상수 변수 선언 그렇죠. 바이트 단위죠. 8bit이니까 8bit이니까 1바이트죠. 1바이트. 바이트는 제가 대문자 large B를 쓸 거예요. 자, 선언을 한 겁니다. 상수형 변수를 선언을 한 거고요. AD 핀을 A0 핀으로 지정한 겁니다. 셋업 초기화 함수로 들어오도록 할까요? 전원이 켜지거나 리셋이 되었을 때 한 번만 실행이 되는 거죠. 자, 여기에 이제 우리가 시리얼 통신을 하기 위해서 시리얼 통신의 초기화 작업이 필요해요. 시리얼이라고 하는 객체의 멤버 함수인 비긴에 우리가 아까 통신 프로토콜 설정했었잖아요. 자, 통신 속도를 9600 bps로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시리얼 통신을 하기 위한 초기화 함수를 설정을 한 거예요. 자, 시리얼 주석을 달아 드릴게요. 시리얼 객체 제 멤버 함수 자, 비긴에 9600 전달하여 호출을 한 것입니다. 직렬 통신 속도 9600 bps 비트 퍼 세컨드로 설정하여 자 열어준 거죠. 무한 반복 함수로 들어오도록 합니다. 아날로그 입력 값을 읽어야 되겠죠. 읽어서 변수에 저장을 해야 돼요. 자, AD 컨버전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int 정수형 변수로 read data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을 하고요. 여기에 아날로그 입력값 그렇죠. A0 핀으로 들어오는 0에서 5V 사이의 아날로그 입력 전압값을 읽어서 read data라고 하는 정수형 변수에 저장합니다. 자, 그래서 그때 사용하는 함수가 아날로그 read 함수예요. 아날로그 read 함수죠. 자, 여기에서 어떤 핀? A0 핀이죠? A0라고 써도 되는데 우리가 상수 변수로 지금 선언을 해 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핀으로 들어오는 A0로 들어오는 전압값을 읽어서 read data에 이제 우리가 넣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정수형 변수 read data 그렇죠? read data 선언한 거죠. 선언한 거고 아날로그 입력 함수 아날로그 read 함수에 A0 값을 전달한 거예요. 아날로그 핀 A0에서 아날로그 전압 몇 볼트? 0에서 몇 볼트? 5볼트 0에서 얼마? 10비트 레졸루션이니까 분해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1023까지 그렇죠? 네, 1023까지 변환하여 어디에? read 데이터
전달한다는 뜻이에요. 변환된 값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리얼 객체 함수의 출력 함수를 또 이제 불러옵니다. 시리얼 객체의 멤버 함수인 출력 함수, 멤버 함수가 있어요. 프린트 먼저 뭐를 찍어주냐 하면 가변 저항 값이죠. variable register. 자, 가변 저항의 값을 이렇게 해서 이제 자, 커테이션으로 해 주셔야죠. 문자열. 자, 이렇게 해서 찍어주고, 그렇죠? 한 줄 출력. 자, 시리얼 객체의 한 줄 출력 함수, 프린트 라인 함수를 불러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프린트 ln 라인이에요. ln은 여러분. 자, 먼저 프린트 해주죠. variable register 콜론이라는 것을 한번 찍어주고, 그 다음에 어떤 값을 넣어주냐 하면, 우리가 여기서 AD 컨버전된 값을 이제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값이 어디에 들어있어요? read 데이터에 들어있죠? 변환된 값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리얼 객체의 멤버 함수인 한 줄 출력 함수 뭐라고 했죠? print line ln 자 ln 함수에 뭐 한 거예요? read 데이터 값을 전달한 거예요. read 데이터 값은 0에서 얼마예요? 0에서 1023이죠? 값을 전달한 겁니다. 이제 이 변화되는 값을 여러분들이 시리얼 모니터로 확인을 할 텐데요. 자, 딜레이를 조금 줘야지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딜레이 자 0.5초 딜레이를 줄까요? 자, 그래서 500ml 단위가 기본이 밀리죠. 그래서 500ms로 지연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프로그램을 이제 여러분들이 완성을 한 거예요. 자, 빌드 하기 전에 자, 아두이노 프로젝트 세팅 한번 들어가 볼까요? 프로젝트 세팅 들어가는 방법은 자,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프로젝트 세팅 이렇게 들어오는 방법도 있고 메뉴에 프로젝트에 프로젝트 세팅 이렇게 들어오는 방법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디렉터리를 만들어서 저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위치에 그 헥사 파일이 생성이 되도록 인베드 파일은 체크를 해제를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옵션즈에 자, 여기 CC에서 요 0으로 되어 있는 것을 스마트 S로 이렇게 고쳐주세요. 자,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는 제가 이전 강좌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오케이 해주시고요. 뭐 특별히 오타가 없다라고 하면 문제가 없으면 그 컴파일이 되겠지요. 그래서 빌드에 빌드 프로젝트 자, 단축키는 컨트롤 F7입니다. 자, 확인해 보시고요. 자, 성공적으로 컴파일이 되었지요. 자, 그러면 시뮬레이션 해 볼까요? 스키매틱 캡처 창으로 이동을 해서 플레이 버튼을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 나오네요. 그렇죠? 버추얼 터미널에 variable register 값이 512로 나오네요. 그렇죠? 지금 이게 포텐셜 메타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정중앙에 있죠? 자, 볼까요? 좀 확대를 해서 볼게요. 자, 중앙에 있지 않습니까? 512가 나오죠? 자, 그래서 자, 이걸 조절을 해 볼게요. 자, 가변장 포텐셜 메타의 값을 조절을 해 줌에 따라서 variable register, 그렇죠? AD 컨버전된 밸류 값이 바뀌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제가 잠시 중지를 하고 자, A0로 입력되는 전압을 한번 눈으로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버추얼 터미널에 자, DC 볼트메타가 있어요. 그렇죠? 이 DC 볼트메타를 이렇게 자, 여기 VCC 이 값을 한번 측정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측정을 하면 당연히 몇 볼트가 나와요, 여러분? 자, 5V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5V가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입력되는, 자, 여기 A0로 입력되는 전압값, 포텐셜 메타의 그 다이얼 와이퍼를 조정해 줌에 따라서 드롭되는 전압값이 달라진다고 했었죠? 자, 그래서 이것을, 자, 이렇게 해서 회로를 다시 구성을 해볼게요. 자, 해보고, 자,
지금 50%에다 먼저 놓을게요. 자, 50%에 놓고요. 자, 플레이. 자, 지금 2.5V가 입력이 되고 있는 거죠. 2.5V에 대한 AD 컨버전 결과가 512점. 자, 그렇죠? 자, 그래서 조절을 해볼게요. 자, 2.1V는 430이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입력되는 가변 저항 값을 자, 조절해 줌에 따라서 입력되는 전압 값이 조정이 되고요. 자, AD 컨버전 된 밸류가 버추얼 터미널 창에 뿌려지고 있습니다. 자, 0까지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자, 0을 가볼게요. 0을 컨버전 하면 1대1로 10비트 AD 컨버전 밸류에 매칭이 되니까 0이 되겠죠? 그렇죠? 자, 0V 아날로그 입력 전압 0V에 대해서는 자, AD 컨버전 밸류가 0이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자, 위로 올려 볼게요, 이제. 자, 올려서 4.75 973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더 올려서 자, 5V가 됐네요. 얼마입니까? 맥스 값이 자, 1023이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AD 컨버전 밸류를 터미널 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아날로그 입력 실험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가변저항의 아날로그 입력 전압을 우리가 AD 컨버전 해서 시리얼 모니터로 출력하는 실습이었죠.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